357페이지도 거래처 등록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일반 거래처라고 있죠. 저희가 좀 전에 넣었었던 건 무슨 거래처예요? 일반 거래처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넣을 거는 금융기관하고 거기 위에 다 있어요. 신용카드.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금융기관 누르세요. 이건 저하고 같이 넣을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누르시고 거기 보시면 교재에 9800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8001.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보통예금 몇 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입력하실 때 계좌번호 넣으실 때 꼭 마이너스 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5-81-127454 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은근 마이너스 빼먹으시는데 마이너스 빼먹으면 틀려요. 시험 볼 때.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98002 제1은행.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1854-174-6600718 입력하세요. 별거 없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꼭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왜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셔야 되냐면 계좌번호가 은행마다 다 틀려서 프로그래머가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고 치래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마이너스 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셔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눌러주세요. 같이 할게요. 99601 치시고, 다음에 거래처명에 우리카드 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의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이에요. 2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카드 번호에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카드 번호 칠 때 마이너스 표시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4321-4211-1234-3456.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엔터 치면 여기 사업용 카드라고 나와요. 거기 교재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에 써 있어요. 사업용 카드라고. 요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99602 무슨 카드요? 현대카드.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 여기 잠깐만 보세요. 매출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2번에다가. 매입은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3번. 네, 그래서 2번에다가 550601. 그리고 지금 저희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2개. 일반적으로 하나. 근데 요즘에 거래처 등록은 잘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사람들이 너무 잘 맞추니까.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자주는 안 내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99603 비자 카드 매입에 5363-2000-0133-1897 카드 종류는 사업용 하세요. 그 다음에 99604 삼성카드 매출에 750851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교재는 360페이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가 우리 공부할 때 좀 많이 활용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활용할 거냐면 여기 있어요. 위치는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눌러주시고 누르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활용할 게 뭐냐면 그 상태에서 컨트롤 F 치세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우리 분계할 때 뭐 단기 차입금이니 장기 차입금이니 이런 거 치죠. 여기에다가 단기 차입금 한번 쳐보세요. 단기 차입금.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 거기에 있는 문제는 시작 안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F하고 단기 차입금 치고 엔터 치면, 근데 오타나면 안 돼요. 요 앞에 몇 번이라고 나와요? 260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위에 유동부채라고 써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부채인 거예요? 유동부채. 이렇게 알아보시거나 여기 앞에 번호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251번부터 290번까지 무슨 부채다? 유동부채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다음 중 부채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여기 와서 그냥 컨트롤 F로 다 찾으면 돼요. 헷갈리면. 그래서 여기랑 많이 친해지시면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그 이론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요거는 여기 들어와서 컨트롤 F 치십시오. 그러면 그때 컨트롤 F로 찾는 연습도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거기에 있는 거 입력해 볼게요. 360페이지 1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코드 범위 내에서 시설장치 계정을 뭐 하시오? 등록하시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무슨 자산이라고 있죠? 유형자산. 누르세요. 그럼 가요. 무슨 자산으로 가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여기 197번 있을 거예요. 몇 번이요? 197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 보면은 그 계정 과목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다른 거 고치지 마시고요. 뭐를 고치세요? 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활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 때 사용자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에다 넣으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슨 장치라고 치세요? 시설 장치 치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하러 갈게요. 거기 양가로 2번 보시면 138번 전도금 계정을 소액현금으로 뭐 하시오? 변경하시오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번호 되게 많죠? 그 번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괜찮아요. 저하고 안 똑같아도 돼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거기 2번에 보시면은 몇 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네, 138번이라고 써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138 치세요. 138 치면 그냥 가요. 알아서. 가요, 안 가요? 가죠. 네. 제가 봤을 때 딴 건 모르겠고 검색 하나는 기똥차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넣는 건데 여기 눌러보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 눌러보세요. 옆에 전도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냐면 답지 보지 마세요. 문제만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답지 보는 게 습관되면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답지 보는 게 습관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를 안 믿고 조금만 이상하면 눈이나 손이 갑니다. 어디로요? 답지로. 그래서 해설이나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그건 언제 보냐면 혼자 해봤는데 죽어도 안 돼. 그럴 때만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문제 안 보고 답지만 보고 있어. 제가 장담하는데 떨어진다에 제 500원을 걸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간혹가다 붙는 분들이 계셔서 많진 않지만 여기 안 눌러지죠. 예. 그럴 때는 컨트롤 F2를 컨트롤 누르시고 F2를 한번 눌렀다 띄세요. 컨트롤 F2. 그 다음에 전도금을 다시 클릭하시면 눌러질 거예요. 해보세요. 눌러지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일반적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 보이세요? 네, 얘네들은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 때 다른 거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걸 마구잡이로 수정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만 수정할 수 있는데 그걸 수정할 때에 안 눌러질 때는 뭐를 눌러야 돼요? 컨트롤 F2. 안 나온 지는 10년 넘었어요. 근데 왜 안 내냐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험 보는 전산회계 1급의 목적은 뭐냐면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보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 실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실기에 맞춰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현금 치세요? 소액현금.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넣으면 3점 줍니다. 어렵진 않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3번, 4번. 몇 번이요? 3번하고 4번. 그게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번호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번으로 가래요? 227번. 그래서 227 치시고 그러면 여기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뭘로 바꾸래요? 프랜차이즈 고치시고 별거 없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붕괴가 안 돼서 입력이 안 되는 거지 붕괴만 되면 입력도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바꾸셨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3번, 4번 합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4번 해보시면 227번의 프랜차이즈의 적요 중 무슨 적요요? 현금 적요. 그래서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여기 현금 적요에다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 치세요. 그리고 띄어쓰기 맞춰주세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3번, 4번처럼 여기에다 넣고 요거 넣는 거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회사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의 매출을 증가시키려 한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부채.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여기 있어요. 유동부채. 있죠?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몇 번이냐 274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3, 4, 5번처럼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가셔서 상품권 한 칸 띄고 선수금 치시고, 그 다음에 성격은 뭘로 잡으라고 되어 있죠? 일반. 그래서 일반으로 잡으시면은 끝. 아, 여기 꼭 띌 필요 없어요. 제가 띄었죠. 네. 그냥 붙여 쓰는 게 제일 편해요. 네. 뭐 띄었었다 그래서 잘못되진 않는데, 네. 여기는 계정 코드는 그냥 붙여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끝. 마무리 하시고. 적요가 뭐냐면 이제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적요예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상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다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분개하면 차변의 현금 얼마요? 100만 원. 대변에 무슨 매출? 상품 매출 100만 원. 근데 회계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안 보여주고 요것만 보여주면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요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상품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써주면은 아 상품 팔았네, 뭘로 받았네, 현금으로 받았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적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회사 가시면 적요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시험 볼 때에는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글 쓰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전에 썼던 거 그대로 쓰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내 스타일로 바꾸면 또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니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새로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옛날 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들어가기 2달 동안에 4명이 바뀌었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맞죠? 이상한 회사면은,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도 잡코리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일자리 같은 거 한 번씩 확인하라 그래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잡코리아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최근에 몇 번 올렸는지 떠요. 한 3년치인가 5년치가. 근데 격리 직원이 자주 올라와.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겪었었던 일인데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제 학원 강사 일 하다가 학원 강사 일도 실질적으로 꾸준한 게 아니니까 다시 회사로 들어가 볼까? 그래갖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처음부터 반말에 학원 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짜 뭐같이 보시는 거예요, 면접관이. 그래갖고 열받아 죽겠는데 또 뭐 나가갖고 어느 정도 하나 보여주래요. 승질 났는데 내가 했겠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죠. 그랬더니 앉더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고 열받아서 나왔죠. 근데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다시 강사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수강생 중에 하나가 거기를 면접 보러 간다는 거예요. 내일 면접 보러 간대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면접도 보러 가시고. 어디 가요? 그랬더니 거기네.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내가 보여줬죠. 자코리아 들어가면 이 회사가 몇 달에 한 번씩 뽑는지 떠요. 계속 뽑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만둔 지 오래된, 거기 면접 본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계속 뽑는 거예요. 대리도 계속 뽑고 그 밑에 대리 밑에 직원도 계속 뽑고. 계속 뽑는다는 얘기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사가 뭐 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보여줬더니 면접 안 가겠다라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 면접 봐서 딴 데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봐야 돼요. 이 회사가
1년 동안에 격리 직원을 막 3-4번씩 바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돈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에 문제가 있거나.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거든요. 사람에 치이거나 월급이 적거나. 월급 많이 주는데 그만두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데 600씩 주겠대. 안 그만둬요. 미쳤지. 그만두면 그 사람이. 맞죠? 네. 아니면 월급을 뭐같이 주는데 근무 시간이 겁나 길거나. 제가 봤을 때 그 세 가지 빼놓고는 그만둘 일이 없어요. 복지가 안 좋아. 괜찮아요. 월급만 많이 주면. 네. 아니면 월급이 적으면 칼퇴를 시켜주든가. 그리고 너무 자주 뽑는 데는 가는 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365페이지. 보시면 지금부터 요거 할 거예요. 재무제표 관련된 거. 뭐 할 거예요? 재무제표.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무슨 표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정의 일정 시점에 모유 기업에 뭐요? 재무상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시면 저도 협조 안 할 거예요. 저한테 협조해 주시는 거 딴 거 없어요. 외운 거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거. 안 외운 거 안 물어봐요. 왜요? 안 외웠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외운 건 계속 물어볼 거라고요. 기억 좀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항상 암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기억났어. 그러면 걔는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걔는 내 거 된 거고. 지금처럼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떠듬떠듬 기억나. 그러면 그거는 꼭 다시 외우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웠대. 근데 물어보기만 하면 기억이 안 나. 그럼 못 외운 거라니까요.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아우, 저 열심히 외웠어요. 저한테 외운 건 딴 거 없어요. 저한테 외웠다라고 제 마음에 드시려면 제가 빈 용지를 2장을 드릴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2장짜리 드린 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시면 외운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와갖고 외웠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외웠대. 그래서 제가 진짜 대놓고 그래요. 빈 거 줄 테니까 쓰실래요? 그러면 아니래. 그럼 못 외운 거예요. 맞잖아요. 외웠으면 써야지.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고 한 80%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합격하시려면. 그리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도둑놈이라 그러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자격증은 따고 싶대. 못 따요. 맞잖아요. 노력도 없이 뭔가 내 희생도 없이 뭔가를 가져가겠다. 그거는 솔직히 나쁜 사람이고 도둑놈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된다 그러면 여기에 왜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시험장 가고 찍어갖고 합격하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자가 느리대. 당연히 느리겠죠. 딴 사람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딴 사람보다 아직 노력을 덜 했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2시간 했대. 그럼 난 3시간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맨날 타자 느리다고 투덜투덜대. 그러면 솔직히 속으로는 아우 진짜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투덜투덜 되겠죠. 왜냐면 본인이 봤을 때에도 내가 갑갑하니까. 그러면 갑갑한 만큼 또 해야죠. 하지는 않고 타자가 왜 왔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맨날 뒷목 잡고 있는 거죠. 아,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포기해야 되나? 근데 내 성격상 포기는 못하고 끌고는 가야겠고. 그러면 급수를 하나 내려야 되나? 또 막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느릴 수 있어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젊으신 분들은 애들 때부터 만졌으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졌어요.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제 만졌는데 한 달 동안에 우리 학원비가 7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1시간씩 타자만 쳤어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 너 한 달 동안 오면은 타자만 치는 거다. 그래서 진짜 한 달 동안 타자 쳤어요. 그리고 처음 쳤을 때 20타 나오더라고요. 한 달 후에 200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연습하니까 400타, 제가 제일 잘 썼을 때가 600타까지 썼어요. 지금은 솔직히 장문 연습하면 400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손보다 이제 눈이 더 빠른 시대니까. 손은 이미 한 줄 쳤는데 손가락은 반 정도 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는 솔직히 눈보다 손이 더 빠른 시절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력 안 하고 뭔가를 가져가겠다. 솔직히 보여요. 수업하다 보면 이분은 연습도 안 하고 갖고 갈라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분도 있어요. 이분은 진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본인이 기초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 하려면 일단 뭐가 빨라야 돼요? 타자가 빨라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타자로 하는 거니까. 근데 타자가 너무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 자체가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간혹 가다 그 생각도 하죠. 아, 내 손가락을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대신 치는 것만 대신 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보면은 공부를 안 해보셔서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능률이 안 올라. 그러면 대화를 해보면 공부 방법이 자격증이 아니라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증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게 거의 다 나오니까. 근데 학교 공부는 다 잘해야 되잖아요. 100점 맞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70점만. 그래서 지금부터 재무제표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화면 밑에 보시면 여기 그 왼쪽 밑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누르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거기 재무상태표 제일 위에 보시면 현금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현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현금 치세요. 그 다음에 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현금이라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금액 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듣고 치세요. 거기 1221만 원이라고 써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210 더하기. 더하기가 0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쉼표 찍고 0 3개야. 그러면 더하기 몇 번이요? 한 번. 해보세요. 별거 없죠? 네. 근데 000으로 쳐도 돼요. 근데 권장은 더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시면 꼭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이거는 회계를 한 사람만 이해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문서도 만들죠. 그러면 한글이나 엑셀 만들 때 이 행동을 꼭 합니다. 이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무슨 행동하냐면 거기에서 더하기 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냐면 왜 공으로 안 바뀌지? 왜 더하기가 나오지? 이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틀려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나중에 회사 가시면 확실히 할 겁니다. 저도 지금도 가끔씩 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엑셀에서 열심히 치다가 공세개가 뭐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더하기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우면서 이 바보 그러면서 000 치고 있죠. 근데 참고로 이거 엑셀이에요. 엑셀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래밍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엑셀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칸 같은 거 넓히고 싶으실 때 앞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넓히시면 돼요. 엑셀 넓히듯이. 돼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넣고 싶어. 엑셀 넣듯이 미음 치고 저거 뭐냐 한자키 치면 특수문자 떠요. 제가 그 회사를 다녔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좌예금 있죠. 그리고 입력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2자 내지 3자만 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당좌예금을 다 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당좌만 치세요. 그리고 엔터 치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나중에 뒤에서 보고 있으면 티나요.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다 치고 있어. 그러면 제가 한 설명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뒷목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뭐 했지? 막 이러면서 뒷목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면 당좌예금 뜨죠? 그래서 2자 내지 몇 자만 치라고요? 3자. 4자 이상 치면은 수업 안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금액 얼마예요? 4,500. 그럼 이렇게 치는 거예요. 4, 5 더하기. 잘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어디까지 치시냐면 외상매출금까지 치세요.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키포인트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입력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치시라고요? 외상 매출금까지만.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일단 치시고 외상 매출금까지. 안 되신 분? 없죠?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앞에 보세요. 그 외상 매출금 밑에 보시면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있어요. 네, 보이세요? 네. 그래서 얘네 둘을 앞으로 이제 이론 문제 풀이 할 때도 설명을 드릴 건데, 얘네 둘을 뭐라 그러냐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뭐야? 차감. 그래서 자산에 뭐라 그런다고요? 차감적 평가 계정.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교재 보세요. 교재에 외상 매출금 얼마 써 있죠? 1800 써 있죠. 맞죠? 그 밑에 대손충당금 얼마 써 있어요? 18만 원 써 있죠? 네. 그 옆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1782만 원이라고 써 있죠. 네.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800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18만 원. 그래서 1782만 원. 왜냐면 대손이라는 게 못 받는 돈이에요. 뭐 하는 돈이라고요? 못 받는 돈. 그러면 못 받을 거니까 어차피 빼놔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건물 얼마라고 써 있어요? 1억 1000.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어요? 1500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은 1억 1000에서 1500 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00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은 컴퓨터가 할 거예요. 우리는 금액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손 치세요. 대손 치고 엔터 치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대손 충당금이 쫙 나오죠. 거기에서 요 옆에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뭐야? 외상 매출금. 왜냐면 이거 잘못 잡으면 빼기는 빼는데 엉뚱한 데 가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넣으실 때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얼마 치면 돼요? 18만 원.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요거 그 내가 잘 넣었나 잘못 넣었나 구별하는 방법은요. 여기 외상 매출금 몇 번이죠? 108번이죠. 맞죠? 본인 화면 보시면 돼요. 밑에 대손충당금 몇 번이에요? 109번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관련 있는 거 다음에 번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108번 관련된 건 몇 번이에요? 109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드러움부터 임차 보증금까지 치세요. 차변 쪽만, 자산 쪽만.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어음부터요? 바드러움부터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그리고 입력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조금만 이따가 질문하세요. 제가 빨리 치고 돌아다닐게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칠 때에는 교재 밑에 있는 거 설명 좀 보세요. 제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뭐가 틀렸냐? 아, 현금이 바뀌었구나.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